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달란트 투자를 운영하고 있고 배당 투자와 주식 교과서 그리고 전자공시 100% 활용법 등 다양한 주식책 등을 집필한 우리 이래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가장 애청하는 그 유튜브가 달란트 투자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 제가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이래학 대표님만큼 명석한 분석? 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깔끔하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신 거예요, 대표님? 유튜브는 제가 이제 2019년 10월 말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저도 원래 이제 블로그를 썼었어요. 네. 블로그를 쓰다가 뭐 책도 내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매체 자체가 그런 텍스트 기반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 이 네. 팬데믹을 맞아서 사실 그때 이제 주식 붐이 일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좀 어떻게 타이밍이 좋게 네. 운이 좋게 잘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더불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또. 앞에서 이렇게 네. 잘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이다 경제 네. 그 경제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그곳에서 콘텐츠 책임자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술도 좀 했었고, 원래는 이제 한국투자교육연구소라는 그런 기업 분석 콘텐츠를 다루는 그쪽에서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투자 1인 회사로 해서 운용형 활동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 업비트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그 두나무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증권플러스라 뭐 카카오증권이라는 네. 그쪽에서 이제 콘텐츠 실장 이런 걸 좀 담당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콘텐츠 약간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생성하는 그런 뭐 플랫이라는 회사도 창업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겪다가 지금에 와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이다 경제에서 콘텐츠 그런 책임자, 네. 그다음에 달란트 투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브 성춘학 캠퍼스 구독자분들도 달란트 투자 보시면 우리 이래학 대표님의 좀 명석한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10월입니다. 네. 10월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혹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출발은 괜찮은 것 같고, 네. 9월 달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사상 최악의 달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빠지면 사실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네. 골이 깊으면 다시 이제 올라갈 그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10월 한 달간은 뭔가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희망을 찾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주요 이벤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있어요. CPI.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네.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으로 밟는다든지 네. 뭔가 유례 없는 그런 네. 강력한 긴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의 스탠스를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13일 날 있는 CPI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중국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3가지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 날 있을 CPI다. 그래서 CPI. 여기에서 시장의 예상치 대비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희망을 찾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긴 한데, 네. 정말 희망을 찾게끔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은 아마 이제 그 베어마켓 랠리가 한 7월 8월 중순까지 한번 이어졌었잖아요. 네. 한 2번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상 반등은 좀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한 6%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컨센서스를 정확히 보진 네. 않아가지고 네. 그 컨센서스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게 아마 9월 달에 CPI 그 작년 그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 5%, 6%였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한 7%대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 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뭐 한때 9% 나왔다 이제 8% 초반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치찌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11,000원이 됐어요. 1년 만에. 네. 그렇다면 또 12,000원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긴 상승하지만은 뭐 11,000원에서 11,500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11,700원이라든지 약간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좀 둔화된 상황에 와 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기대치예요, 기대치. 기대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네. 그 부분이 핵심이고 네. 그게 이제 아마 13일 날 발표된 CPI 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일단 주요 이벤트들은 그러한 상황인데 또 하나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네. 이건 좀 다른 측면인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누구죠? 나이키. 네. 그다음에 뭐 지난주 뭐 카니발이라고 이제 크루즈 업체이긴 한데 그쪽에서 네.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뭐 예상치를 좀 미스하긴 했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런 이벤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이 희망을 찾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 네. 여기에 실적도 그렇게 안 깨진다. 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런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네. 근데 반대 시나리오로 나오다고 한다면 반등이 힘들겠죠.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높지 않으니 네. 좀 리스크 관리한 차원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보신 다음에 좀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그 팩트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뭐 컨센서스 이런 네.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기관인데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그 3분기 그런 S&P 500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6.6% 하향 조정됐어요. 아, 네. 그게 이제 과거 한 평균 대비 원래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이익은 하향 조정되긴 되는데 평균 한 3%에서 4% 정도 하향 조정된 반면에 이번에 6.6%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향 조정된 게 사실 눈높이에 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살짝 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 좀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 맞아요. 8% 급락했더라고요. 약간 인도량이 예상치 미치지 네. 못했다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하긴 했었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전당대회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맞아요. 네. 별의별 걸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저도 주식을 제대로 시작한 지는 한 2010년, 11년부터 네. 2007년도 이때 하긴 했는데 그때는 네. 정말 그냥 대충 한 거고 네. 막 신문 보고 막 하고 그다음에 네. 막 펀드 잘 나간다고 하니까 미래에셋 막 증권사 찾아가서 펀드 들었다가 막 박살나고 막 그런 때여서 네. 근데 이제 사실상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네. 그냥 매크로 장세가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였어요. 왜냐하면 그 매크로 이슈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금리가 낮아지는 네. 약간 저물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주식은 돈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 네. 어느 섹터가 잘 가냐, 어느 종목이 좋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난 아니었잖아요. 뭐 2014년에 화장품, 네. 뭐 바이오, 아. 그다음에 뭐 5G, 네. 약간 섹터별로 플레이하던 시장이어서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매크로 이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 매크로 변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네. 그럴 만도 한 것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거기에다가 연준이 원래는 2016년?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리는 금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년 몇 개월에 걸쳐서 8차례 올렸어요. 네. 그것도 0.25%씩.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연속 0.75% 그렇죠.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원래 주식하려면 이렇게 매크로 이슈 다 봐야 되는 거야. 네. 뭐 전당대회도 챙겨보고 뭐 유럽도 보고 파운드와 보고. 근데 원래는 안 그래요. 네. 원래 안 그런데 네. 이번이 진짜 거의 40 몇 년 만에 오는 매크로 장세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올해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첫 스타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날에 미국발 증시 상당히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한 1~2%씩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그 3개월 동안 좀 유망한 섹터와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꼽는 배경은 뭐냐면은 뭐 3개월 동안 좋은 이벤트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지금 현재 시장 대비 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 좀 중기적으로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종목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엔터주고 네. 두 번째가 조선주고 네.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 네. 시밀러예요. 네. 바이오테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하이브를 제외하고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 뭐 활동 중단이라든지 뭐 군 복무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은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대비로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엔터 관련 주식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상 음반 수출 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면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국내 음반 판매량보다 해외 음반 판매량이 좀 더 많아졌다. 네.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뭐 당연하죠. BTS, 네. 뭐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네. 빌보드 차트 핫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선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그 엔터 주식들이 과거에는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 네. 뭐 중국 조금 그렇게 해서 그쪽 좀 팬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미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그래서 1위가 지금 일본, 네. 그다음에 2위가 거의 한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좀 앞으로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JYP나 뭐 특정 그런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특히나 이제 뭐 신인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 컴백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이런 하락장에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포인트고, 네. SN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약간 지금 약간 경영권 네. 그런 다툼 네. 이슈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주주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변동성이 클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에 또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9월 초에 네. K-팝 ETF가 미국에 상장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규모는 네. 크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미국 쪽에서 최근에 그 네. 우리나라 음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엔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긴 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LNG 네. 모멘텀이 좀 강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간 지금 조선주가 지금은 약간 좀 덜한데 네. 시장이 최근에 너무나 무너지면서 네. 원래 한 9월 한 중순 장세까지만 하더라도 인버스 역할이었어요. 아. 시장이 하락하면 조선주는 올랐고요. 아, 네. 또 시장이 오르면 조선주는 조정을 받고 네.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에너지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육로로 운송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버리고 해상 운송하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LNG 터미널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좀 부각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네. 그냥 모멘텀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원상 복귀가 될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냥 끝났다 뿐이지 사실상 그 러시아 탈러시아 네. 그 이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전쟁이 좀 끝난다 약간 네. 그런 이벤트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이슈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탈러시아 여기에 따라서 LNG선 발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견조하지 않을까 아.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이오시밀러.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네. 기업들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 기업들을 주목하는 배경은 셀트리온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뭐 그렇게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고 맞아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스테이블한 그런 모습을 네. 보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2017년 말부터 네. 2020년 말부터 빠졌거든요. 40만 원부터 그냥. 그렇죠. 그때부터 쭉 네. 빠졌어요. 그래서 네. 1년 한 6개월 거의 1년 6개월 이상 빠졌는데 네. 이제 좀 저점을 다졌어요. 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차트뿐만 아니라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원래 이거 레키로나주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 이런 네. 걸 막 개발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외주 생산을 돌렸던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램시마 SC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툴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이제 특허가 만료된 신약들이 대거 출시가 됩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또 다양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찍고 뭐 하반기라든지 네. 내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바닥을 탈피하는 관점에서 좀 네. 볼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IRA 법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반도체는 원래부터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는 거였고, 거기에 네.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엔 바이오 쪽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 네. 이제 중국산 바이오 쓰지 말자, 아. 약간 좀 그런 느낌. 결과적으로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고 네. 자국 내 결과적으로 생산 공장에서 생산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피해다 수혜다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셀트리오나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자체 공장이 없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중국이거든요. 아, 예. 중국 우시바이오 로직스라고 거기가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아예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울질하다 보면은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주식도 좀 네.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 세 개의 섹터, 엔터,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저도 사실 이제 그 차트를 하루에 한 1000개씩 보다 보니까 네네. 엔터주에서 SM과 JYP가 사실은 차트가 여전히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 맞아, 아직 안 깨졌어요. 탄탄하다. 네네. 네, 여전히 센 것 같습니다.